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두산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하기 전에 사실 저희 공부하느라 저희 마누라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고생 많이 했고 저한테 시간을 할애해 주느라 마누라하고 장모님 그리고 저를 위해 항상 기도를 해주셨던 저희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장인어른까지 감사하다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뭐 따로 얘기 드리지만 건설회사에서 한 10년 정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중에 한 6년 정도는 초고층 현장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 기술사 시험을 처음에 시작할 때 잘 통과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했는데 근데 아니나 다를까 좀 많은 실험과 그런 게 있었고 그래서 아무래도 제 2014년 겨울에 처음 준비를 하다가 중간에 한 6개월 정도, 5개월 정도 공부를 하다가 학원을 그만 나오고 그리고 제 해운대 현장이 또 하나 생기는 바람에 거기를 가서 이제 초고층 또 하나 하다가 올해 1월에 다시 기술사학원으로 돌아와서 1개월 하고 1개월 진짜 올인하고 합격을 했습니다. 이번에 합격을 했고요. 교시별로 점수는 사실은 1교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서브노트 지금 갖고 왔지만 이런 나중에 지금 이따가 좀 한 4번째나 5번째 챕터에 얘기를 할 건데 이 서브노트 정리를 했던 게 가장 주요했습니다. 그래서 용어 같은 경우는 한 6문제 그리고 논술 같은 경우는 2교시는 거의 다 나왔고요. 3교시는 한 문제 빼고 다 적중을 했고 4교시도 한 문제 빼고 다 적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경험만으로 제가 다 정리를 해서 적었는데도 불구하고 60점 이상 나와서 합격을 했고요. 2교시 같은 경우에는 고득점인 192점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2교시 뭐가 나오신지 다 아시겠지만 초고층 횡하중에 대한 정의하고 그리고 제가 어스앵커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어스앵커가 그대로 나올 거라는 생각은 안 했고 어스앵커에서 방수 쪽으로 나올 것이다. 건설 기술 지침에 나와 있는 그 부분을 딱 공부했는데 또 나오더라고요. 일주일 상간에 정말 시험을 앞두고 일주일 전부터 해가지고 정리를 했었는데 그때 공부했던 것이 다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따가 얘기를 드릴 텐데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도 제가 간략하게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 주위에 사실은 좀 이런 말 하긴 좀 그렇지만 좀 공부를 방해하는 적들이 꼭 있더라고요. 사실은 뭐라 얘기를 하냐면 야 3번만 시험 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야 이거자 조금만 준비하면 돼. 어려운 시험 아니잖아. 그리고 또 한 얘기는 시험 보기 전 한 2주만 마음 잡고 공부를 하면 된다더라. 그런 얘기를 항상 들었어요. 항상 듣고 또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야 너 자꾸 시험 봐서 안 되니까 나중에 건축사나 해라. 건축사나 해라. 그런 얘기도 듣고 사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자괴감에 굉장히 빠졌어요. 나만 진짜 이런 거 아닌가. 나 열심히 해도 안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막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어느 시점 돼서 마음을 다시 다잡게 된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경험한 사람들은 사실은 어렵고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경험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말하는 게 그 사람들이 다 적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무시하고 합격자들 위주의 얘기들을 받아들이고 습득을 해서 제 말의 공부 방법으로 풀어볼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2년 반 정도 공부를 안 하고 있는 기간에도 나름대로 시공기술사에 대해서 공부를 어떻게 하고 앞으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막상 이제 1월 달에 이제 공부를 시작하게 됐을 때 그 올인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됐었고요. 그래서 이런 말들이 휘둘리시면 안 된다고 제가 단호히 진짜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남이 뭐라 하든 자기만의 공부 방법, 그리고 합격자들이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도 한번 들어보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자기만의 공부 방법을 풀 수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의 공부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러니까 시공 관련 서적에 대한 다독이었습니다. 다독. 건축 기술 지침, 그리고 뭐 건축 기술 지침도 1권, 2권 있고요. 전기하고 기계가 있어요. 그 전기 기계도 사실은 전기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 부분도 있고, 기계 같은 경우에도 뭐 골조 오프닝에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짚어보려고 했고요. 그리고 건축 시공 이야기 같은 경우 1권부터 4권까지 있고, 맞네. 그 탑다운 빼고요. 탑다운 편은 따로 있고요, 그죠? 1권부터 4권까지 있고, 거기다 탑다운까지 해가지고 굉장히 그걸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훑어보시게 되면 플로우 짜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봤고요. 그리고 교수님 PE 책, 그리고 뭐 타사 용어집도 한 번씩 보시는 게 좋아요. 여기서 얘기를 하면 좀 그렇지만 그래도 용어집 정도는 한번 보셔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시는 것도 추천해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기술사, 여기 이제 저희 모의고사보잖아요. 모의고사 보게 되면 다른 기술사분들이 답안 정리한 것들, 그것도 한번 다 보시고, 그리고 현장 시공계획서, 그리고 그 현장 시공지, 각종 기술 자료, 그런 것들을 다 읽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독은 제가 그동안 경험했고, 그리고 경험했던 실무 개념도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그리고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함으로써 내 것을 만들 수 있는, 내가 한 것 마냥 적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퇴근 시간이 좀 허락되고 그리고 한다면 무조건 뭐라도 하나 끄집어내가지고, 오늘 뭐 현장에서 유리가 들어왔는데 유리 품질 검수를 했는데 그 유리에 대해서 뭐 다시 한번 본다든지 뭐 그런 개념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암기 방법인데요. 암기 방법은 사실 별게 없어요. 사실은 저는 조언들 많이 이용했고요. 그리고 단체 카톡 정말 많이 이용했어요. 왜냐면 제가 한번 물어보고 조언들이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이 조언은 좀 어느 정도 공부가 됐구나, 그걸 또 판단하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또 발전시키고 그리고 모르는 게 있으면 항상 물어봤어요. 교수님한테. 교수님 좀 많이 보냈죠. 많이 보내가지고 그걸 한 번씩 딱 정리를 해서 한번 들어온 거는 안 잊어먹게, 깊게 들어왔으면 깊게 전해, 깊게. 그냥 겉핥기식으로 뭐는 뭐다 그런 식이 아니라 처음부터 슬러리오 공정이 있으면 뭐부터 할까요? 뭐부터 할까요? 현장에 이제 뭐 거대한 장비가 들어올 것이고, 그리고 사일로를 앉혀야 되는데 사일로 위치도 잡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집안이 고르고 어느 정도 좀 탄탄해야 될 거고, 뭐 묵은 타설부터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슬러리오 공정이나 탑다운 공정에 대해서 정말 트리를 하나 만들었어요. 트리를 쫙 만들어가지고 그 트리에서 세분화돼서 또 뽑아냈어요. 그 세분화돼서 나오는 것들이 사실 용어 시험에서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그 용어 시험을 잡을 수 있었던 계기가, 사실 용어 시험도 한 120막 140밖에 안 나왔는데 요번에 179점 나왔던 얘기가, 일주일 상간에 그걸 다 정리를 하면서 나왔던 거, 안 나왔던 거, 그리고 요번에 나올 만한 거, 그게 한 번씩 다 정리를 했어요. 근데 그거 나올 만한 것들이 쏙쏙 나오더라고요. 그게 또 신기하게. 공부를 많이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좀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가지치기라고
오늘 아침에 어제 밤하고 오늘 아침에 좀 어떻게 얘기할까 고민을 하다가 가지치기가 좀 적당할 것 같더라고요. 가지치기 하나는 트리를 한번 쫙 만들어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가지를 한번 잘라보는 거예요. 이거 나올 만한 건지 안 나올 만한 건지 딱딱 잘라보고 이거 괜찮은 아이템이다. 그래서 잘라서 들어와서 그것만 시험에 들고 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시험 공부를 했습니다. 뭐 정의도 내나 마찬가지로 뭐 얘기를 할 때 탑다운 공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냥 뭐 상하 동시 작업이다. 그거보다는 1905년 뭐 미스터 아라비 뭐 방공호 설계시 제안했던 공법으로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쫙 풀어서 그거에 대해서 깊게 들어가면 역사도 공부하게 되거든요. 그 공법에 대한 그렇게 좀 다 용어나 논술도 다 그런 식으로 깊게 들어가가지고 나름대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장 경험을 많이 녹여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항상 그 현장에서 선단돌이 후단돌이 하잖아요. 그래서 선단돌이 쳐야 될 게 뭔지 여기서 이 문제에서 이 공법에서 내가 선단돌이 치고 나중에 후단돌이로 뭘 봐야 될 건지 나중에 이 공법을 내가 나중에 현장에 갔을 때 써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적용할 건지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논술은 계속 그렇게 점수가 나왔던 것 같고요. 어쨌든 뭐 정리를 하다 보니 뭐 가지치기 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거 기술사 공부가 사실은 한번 빠지면 헤어나지 못합니다. 항상 정말 아쉬움 속에서 그냥 계속 살아야 됩니다. 사실은. 될만한데 요번에 시험 내가 아는 거 되게 많이 나왔는데 안 되는 게 또 기술사고요. 또 아는 게 적게 나왔는데 또 잘 나와서 합격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한 번 하시면 좀 그 끈을 좀 끊지 마시고 저처럼 끊지 마시고 계속 이어가셔가지고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